네, 반갑습니다. 아, 예. 이렇게 큰 강의인지 사실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대학교에 오랜만에 캠퍼스에 온다고 신나가지고 좀 어떻게 하면 어려 보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스트라이프 티셔츠도 나름대로 챙겨 입고 원래는 굉장히 늑수그레한 블라우스 같은 걸 입고 다니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요즘 대학생들이 많이 입는 가로 줄무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다들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또 제가 강의를 한다는데 또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누구지?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이제 최준서 교수님이 제가 하고 싶은 강의를 그냥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젊은 친구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 근데 제가 그냥 강의에 오기 전에 추측해 봤을 때는 한 20대 초반, 중반? 끽해봤자 20대 후반이지 않을까. 여러분의 연령대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식상한 주제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식상한 만큼 여러분들이 저 주제 너무 식상해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만 같은 주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대에 꼭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20에서 30 사이 깃털같이 많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강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강의도 잘 못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무언가 저에게서 얻어가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분명히 몇 가지 메시지는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으실 필요 전혀 없고요. 아니 되게 열심히 적고 있길래 딴짓 하시는 거죠? 트위터 하시거나 아니면 연예 랭킹 뉴스 이런 거 보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짓 잘하거든요, 방송할 때. 오늘 아침에 굿모닝 FM이라는 방송 제가 하는데 그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 들어봤어요. 또 열심히 들어봤다고 고맙습니다. 어쨌든 놓쳤어요. 온에어 불빛이 들어오는 거를 놓치고 앞에 PD가 현주씨 저기요 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수습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수업 시간에 그런 짓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 짓 제 수업에 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제가 이거 되게 예쁘게 글자 채도 다르게 해가지고 왔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여니까 이렇게 되는군요. 누구세요? 여러분들이 저 모르실 것 같아서 저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했습니다. 저는 MBC 아나운서고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MBC FM 91.9 굿모닝 FM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차로 출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이 들으시고요. 근데 학생들도 많이 들어요. 요즘에 미니라고 그 MBC 미니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스마트폰에. 그걸로 많이 들으시고 2005년부터 저는 MBC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불만제로 일밤 네버엔딩 스토리 그 외에 화제 집중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는데요. 2008년, 2009년까지 방송을 하다가 밑에 여기 있네요. 저는 예고를 졸업했어요. 무용을 전공했거든요. 무용을 전공해서 여대 무용과를 졸업을 했는데 방송이 너무 하고 싶어서 열심히 방법을 찾다가 이제 아나운서 시험을 봐서 몇 수 끝에 아나운서가 되고 방송을 하다가 이렇게 또 방송에 대한 그리고 제 직업에 대한 좀 더 무게를 가지고 싶다는 마음에 UC 버클리 저널리즘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가서 그때 또 최준서 교수님 뵙게 된 거고요. 이거 어떻게 내리지? 이거 이렇게 스크롤 어떻게 내려요? 이렇게 되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몇 년생 이런 거는 초록창 이런 데 치면 금방 나올 테니까 저 여자 저렇게 나이가 많아?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곧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열심히 사네 라고 그냥 생각을 좋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수자리 12월생 O형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수영하는 거 좋아하고요. 맑은 날씨 오늘처럼 맑은 날씨 좋아합니다. 카페에 앉아서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밑에 싫어하는 것도 써놨는데, 싫어하는 거는 눈 오는 날 운전하기, 뭐 아니면 잠수 타는 남자, 여자, 뭐 이런 것들 싫어해요. 특히 헤어질 때 깔끔하지 않게 잠수 타버린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여자들 싫어하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은 근데요? 왜요? 제가 왜 아줌마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되죠?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강의 목표라고 하기엔 좀 너무 거창하고 왜 왔는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어젯밤에 저 이거 정리하느라 잠 못 잤거든요.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랑 함께 할 1시간을 준비를 하려고 하다가 딱 책상에 앉았는데 제가 요즘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1리터의 눈물이라는 정말 오래된 드라마인데 제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어제 11화 완결판까지 보다가 정말 눈물을 한 1.5리터는 흘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눈이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기 직전까지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한 건데요. 제가 20살, 20대 시절에 했던 고민들을 떠올려 봤어요. 난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았을까? 여러분들도 고민 많을 거 아니에요. 저도 30대에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는데 20대 때는 이런 고민들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는 하고 싶은데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30이 돼도 똑같거든요. 제가 최근에 책을 썼어요. 다시 나를 생각하는 시간 30이라는 책을 썼는데 30 즈음에 정말 고민이 많은 방황하는 여자들이 저한테 막 이메일을 보냅니다. 언니, 아직까지도 저는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어요. 이 나이에. 뭐 아무튼 그런 고민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20대는 어련하겠어요. 당연히 모르겠죠. 그리고 하고 싶은 건 있어요.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들을 저도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해서 계속 그냥 있었으면 그냥 계속 무용을 했을 텐데 뭐 대학교 졸업하고 무용단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대학원에 진학해서 무용 선생님 같은 걸 하거나 이런 게 보통 대체적으로 무용 전공한 학생들이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저는 방송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어릴 때 이제 20살 이제 대학교에 딱 가니까 방송을 너무 하고 싶은데 누가 가만히 있는다고 시켜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방송을 해야 될까? 내가 원하는 커리어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방송이라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시간 낭비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분야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것 같고 인생에 멘토가 없어요. 솔직히 멘토 없어도 됩니다. 근데 있으면요 나쁘지 않거든요. 저도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우선은 뭘 하고 싶은지 몰랐고 그걸 겨우겨우 발견을 해냈을 때 그걸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너무 시행착오를 많이 한 이유를 지금 30이 넘어서 생각해보면 그 분야에 내가 하고 싶은 분야의 멘토나 이미 시작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분들과의 뭐 인적인 교류도 없었을 뿐더러 평소에 그런 분들한테 제 커리어를 상담하거나 고민을 상담하거나 이럴 기회도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10여 년 전에는 더 했겠죠. 지금 여러분들보다 뭐 그때는 소셜 네트워크 뭐 SNS도 없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넷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술의 이기, 기술의 발달을 최대한으로 누려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가고 싶은 길에 뭔가 롤모델, 멘토, 뭐 그 사람을 무조건 따라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래도 한 사람쯤은 있으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도 있었고 저도 어떻게 하면 대박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대박 성공하고 싶은데 진짜 30쯤 되면 아니면 40, 50쯤 되면 진짜 대박 성공하고 싶은데 근데 그게 뭔데? 대박 성공하는 게 뭔데?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뜬구름 잡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 이렇게 써봤습니다. 강의 목표로. 뭐 그 외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여기에 뭐 교수님께서 교양 수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양한 과의 학생들이 다 모여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진로를 지금 모색하고 있겠지만
이런 시간 1시간쯤 가져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좋습니다. 남녀 간의 문제도 좋고 저는 방송을 하고 싶어요. 방송 기자가 되고 싶어요. PD가 되고 싶어요.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앞으로 방송의 그 방송이라는 그 분야에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 아니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뭐 제가 뾰족한 답을 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민해 보아요. 제가 뭐 그다지 성공한 인생을 산 것도 아니고 아직 인생을 살 날이 훨씬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창피한데요. 그래도 여러분보단 나이를 먹었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20살에서 30살 사이 내가 잘한 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어떤 10년을 살았을까 생각해봤을 때 1번 무모한 도전이라고 돼 있죠. 제가 정말 겁도 없이 참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해왔던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처음에 봤을 때는 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도전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선 저질러 보는 거 그거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의 그 도전의 반 이상은 이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예를 들어서요. 저는 미스코리아 뭐 아나운서 그 외에도 뭐 유학도 그렇고 다양한 걸 많이 도전을 했는데요. 발견한 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을 하고 싶다는 거였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뭐 사실 우선 제가 방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탤런트? 아니야 나처럼 뭐 시꺼먼 애가 무슨 탤런트야. 아니면은 뭐 가수? 나처럼 음치가 무슨 가수야. 방송은 하고 싶은데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나는 MC가 되고 싶어. 뭐 진행자가 되고 싶어. 근데 어떻게? 그때는 지금처럼 뭐 슈퍼스타 K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오디션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제가 생각할 때 전통적인 오디션 프로그램 하면은 미스코리아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저희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개나 소나 미스코리아 하니? 라고 딸내미를 개나서 취급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한번 해서 이제 시작을 해봐야 뭔가 다음 일이 풀릴 것 같은데 내가 가만히 앉아서 방송하고 싶어 이런다고 방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살을 열심히 뺐죠. 그때 되게 퉁퉁했었거든요. 무용과 들어가서 너무 무용도 안 하고 맨날 먹고 자고 놀고 술 마시고 먹고 자고 막 이랬더니 너무 살이 쪄가지고 정말 한 몇 달을 토마토 주스, 막 김밥 한 줄 막 이런 거 먹고 열심히 살을 뺀 후에 약간의 수정을 거쳐 이제 살만 뺀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미스코리아 정말 근데 저는 굉장히 그냥 수정 정도예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저 진짜 창피해서 미국의 친구들이 버클리에 같이 졸업한 친구들이 미스코리아 2013 미스코리아의 얼굴 그거 보셨어요? 다 똑같이 생긴 거? 그거를 저한테 막 링크를 걸어서 보내줘요. 너 어떻게 생각하냐고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랬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노력을 했고 물론 뭐 운도 따라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제가 노력도 하고 했기 때문에 미스코리아가 됐는데 그리고 그냥 예뻐지는 겁니다. 행동이 예쁜 거예요. 가서 그냥 뭐 물론 이제 제가 합숙 이야기를 예를 들자면 여러분 성실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합숙을 들어갔는데 저보다 예쁜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쁘고 다 어리고 다들 너무 괜찮은 아이들인데 근데 너무 예쁜데 합숙 태도가 너무 불량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나오라 그러는데 맨날 늦고 아니면은 한 달 동안 밖에 못 나가고 단체 생활을 하거든요. 막 그런 거 잘 못하고 그런 친구들은 아무리 예뻐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거 심사하고 이런 게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뭐 성실함 아니면은 뭐 진짜 한 달 동안 같이 생활을 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보이거든요. 요즘에 뭐 그런 프로그램, 합숙 프로그램 이런 것도 예능 프로그램 많이 하고 전 진짜 무서운 게 TVN의 더 지니어스
뭐 그런 프로그램 하더라고요. 되게 극한의 상황에 사람을 몰아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떨어뜨리는 그런 약간 서바이벌 게임 같은 건데 진짜 한 달 동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숨겨둔 본성. 아, 이것까지는 안 보고 싶은데 안 봐도 될걸. 그런 것까지 다 보게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굉장히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게 이쁘진 않지만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날 수는 있어. 제일 일찍 일어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마스게임 같은 거 연습을 하고 미스코리아 전야제 같은 거 연습을 할 때 제일 먼저 가서 제일 열심히 한다거나 아니면은 힘쓰는 일을 열심히 한다거나 거기서 힘쓰는 일도 많거든요. 하루 종일 막 연습하고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너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관계자로 하여금 네가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또 합숙 생활을 해줬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꿈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뭐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꿈을 이룰 수 있는 데까지는. 근데 제가 처음 얘기했던 거 무모해 보일지라도 도전하기 그리고 도전을 한번 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임하기. 뭐 아나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용과 졸업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아나운서를? 이러면서 뭐 물론 요즘에는 무용과 예체능계 뭐 체대 출신 아나운서들도 많고 그런데 저 때는 진짜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에 뭐 시험을 보러 가고 이러면 무용과 뭐 그러니까 면접 같은 걸 하잖아요. 쭉 이렇게 서가지고 뭐 학교 뭐 무슨 과 나왔어요? 뭐 얘기하다 보면 다들 뭐 신박과 나왔어요. 뭐 불문과 나왔어요. 법대 나왔어요. 뭐 이러는데 저는 무용과 나왔는데요. 그러면은 거기 심사위원 분들 자체가 그래요? 근데 여기 왜 있어요? 그럼 춤 한번 춰봐요. 막 이래요. 막 발레 한번 해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난 아나운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러니까 그런 무용과를 나온 지원자에 대한 개념도 없었고 그 사람을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될지에 대한 준비도 아예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심사위원만 해도 뭐 물론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방송의 장벽이 많이 낮아졌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때 아나운서 시험 볼 때 굉장히 저는 힘들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도 지금 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취업 준비하면 스터디 하잖아요. 근데 스터디를 하는데 우선 스터디를 안 껴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걔는 내 친구가 아니지. 친구는 스터디를 껴줬겠지. 근데 보통 인터넷에서 만나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 스터디원 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스터디를 안 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 결국에 남게 된 쩌리들끼리 스터디를 했어요. 쩌리들이 찾아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때문에 쩌리가 된 친구, 저처럼 뭐 때문에 쩌리가 된 친구, 이런 친구들끼리 열심히 만나서 그래, 우리 쩌리들은 2배로 열심히 하는 거야. 이러면서 뭐 기자 지망생, 아나운서 지망생, PD 지망생 이런 친구들이 막 직종도 다 통일되지도 않은데 그 친구들 만나가지고 서로 도움을 주면서 그래, 나는 너의 발성법이나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걸 봐줄 테니까 너는 내 필기를 도와줘.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준비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아나운서 최종에 특히 그때 당시에는 MBC에 들어갈 수 있었고 가서 제가 하고 싶은 방송을 원없이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뭔가 지금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무모한 근데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면 욕할 것 같아. 욕 얻어먹을 것 같아. 이 도전. 뭐 이런 거 그냥 질러보세요. 저도 사실 미스코리아 진짜 친구들한테 욕 많이 먹었거든요. 너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아이고 이거 말고 이거 아닌데 두 번째 내가 한 가장 잘한 일 20대 원없이 놀고 원없이 일하기 해외머리의 락 페스티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굉장히 막 목표 지향적이고 뭔가 진짜 열심히 막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20대 아니면 언제 놀아요? 그렇잖아요. 20대 아니면 연애도 언제 하고 30대도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여성분들 잘 알아두세요. 20대 때 무조건 지금 캠퍼스에서 마음에 드는 남자친구가 있으면 빨리 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대를 간 거를 정말 후회를 합니다. 아무튼
정말 열심히 놀거리를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20대 때. 방송국에서 일하니까 또 워낙 잘 노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재밌게 노는지에 도 같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에 처음 2006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그거를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주말 뉴스 데스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락 페스티벌은 한 7시부터 시작이고 밤새도록 하는데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 공연을 보기 위해서는 이 방송이 끝나자마자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정말 뉴스 아나운서도 머리가 이렇게 헤맨 머리처럼 이렇게 레고 머리 있잖아요. 레고 인형 머리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단발머리 하곤 했었는데 그냥 방송 끝나고 그 채로 막 뛰어가서 근데 또 사람들이 분명히 놀릴 거 뻔하니까 가는 길에 막 머리 대충 막 물 묻혀갖고 하고 얼굴 화장 물수건 물티슈로 막 지우고 막 이렇게 해서 가서 진짜 밤새도록 놀고 다음날 아침에 와서 또 라디오 생방송을 하거나 저녁 때 또 TV 생방송까지 몸은 좀 많이 고되고 힘들었지만 그렇게 재미있게 놀았던 기억들 특히나 제가 속한 직종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방송은요 모범생들이 잘하는 게 아니라 재밌게 잘 노는 애들이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경험이 많으니까 아침에 제가 예를 들어서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거 하나 할 때도 멘트를 하나 할 때는 훨씬 살아있겠죠. 그냥 책에서 배운 멘트가 아니라 그냥 뭐 너무 힘들어요. 남자랑 헤어져서 너무 힘들어요. 언니 뭐 죽어버리고 싶어요. 뭐 이런 사연 와요. 진짜. 그러면 어머 힘들어서 어떡해요. 힘내시고요. 화이팅! 이렇게 하면 뭐야 진짜 쟤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조언들. 제가 그래봐서 아는데 제가 잠수 타는 놈한테 하나 걸려가지고 저의 20대를 탕진했죠. 막 이러면서 그런 애들은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홍군형을 내야 돼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그 청취자는 이렇게 가슴이 움직이거든요. 진짜 그렇구나. 이 사람이 날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이 그렇게 가벼운 진행자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거든요. 아무튼 뭐 제가 하고 있는 방송 일은 그렇습니다. 많이 놀고 열심히 호기심을 가지고 조금 더 경험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열려 있더라고요. 더 기회가 많이 오고. 세 번째, 선택의 갈림길 내려놓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직은 여기서 20대 초반이신 분들은 대부분일 거고 20대 후반이신 분 28에서 30 사이 한 분, 두 분, 세 분 좀 있네? 나랑 뭐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안 나네요. 아니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알겠지만 정말 어른들이 왜 그 나이대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 삶에도 다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문득문득 깨닫게 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가장 크게 깨달았던 게 제 나이 30즈음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여자 나이 30, 거기다가 일하는 싱글녀라면 아마 고민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특히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자 나이 30에 정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너무 많이 고민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남자 나이는 요즘 한 40쯤? 진짜 막 고민 많고 생각 많잖아요. 그때 가족을 꾸리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내 일은 자꾸 회사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여자들은 그런 약간의 성장통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빨리 오거든요. 아무튼 저는 그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앞에 길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래 계속 이 방송을 하면서 뭔가 방송인으로서 내가 뭔가 끝장을 봐야겠다. 아니면 아니야 그래도 때가 있지. 때가 있으니까 결혼을 우선 빨리 한 다음에 아이를 하나 낳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야 다 필요 없어. 나는 우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내 자신을 좀 찾아야겠어. 뭐 이러면서 뭐 유학을 떠난다거나 못했던 공부를 해야 된다 하고 싶다거나 정말 여러 가지 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들. 근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모든 걸 가질 수는 없더라고요. 모든 걸 가지고 싶겠지만 그리고 지금 분명히 여기서 자기가 되게 똑똑하고 영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난 다 가질 수 있지. 너니까 못 가진 거야.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20대 때 그랬거든요. 왜? 인생 내 뜻대로 흘러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뜻대로 흘러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좀 더 살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 갈림길에서 저 또한 선택을 강요받았고, 그리고 저는 30이라는 늦다만 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하고 학교로 가겠다라는 선택을 했고, 그로 인해 2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잃어버렸다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지 않지만, 다시 제가 이제 2년을 외국에서 보내고 한국에 돌아왔더니 그런 식으로 저의 지난 시간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갈림길에서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저는 그거를 빨리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30 즈음에. 그래, 모든 걸 가질 수 없구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쉽지는 않았지만 20에서 30 사이에 제가 잘한 일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서 제가 유학을 다녀왔고요. 2010년부터 2012년 여름까지 다녀왔습니다. 이제 갔다가 오면서 책을 하나 썼어요. 광고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다시 나를 생각하는 시간 30이라는 책을 썼는데, 발이 유난히 커 보이죠? 맨발. 딱 이걸 받았는데 발이 왜 이렇게 큰 거야? 왕발인 거예요. 지금 보세요. 밑에 카메라 앵글을 밑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제 얼굴 크기보다 발 길이가 더 길어요. 그래서 막 제 친구들은 막 야야, 이 책 제목 다시 지어야 되겠다고, 다시 발 건강을 생각하는 시간 30. 너 왠지 생활, 건강, 발 뭐 이런 코너에 꽂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여기 또 이제 제가 이거 자랑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오늘 이제 이곳에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직은 30이라는 나이에 대해서 저 여자 왜 자꾸 내 앞에서 서른거려, 난 이제 20살인데 22살인데 3살인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먼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리 생각을 해놔야 이게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깃털처럼 많은 날들 내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랑 이거랑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30쯤에 나는 어땠으면 좋겠다, 40쯤에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미리 해보는 건 나쁘지 않잖아요. 인터넷 검색할 시간 조금 줄여가지고 우리 머리를 굴립시다. 저도 요즘에 머리를 너무 안 굴리고 생각을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책을 썼는데요. 어떤 책인가요? 유난히 지독했던 30즈음의 성장통. 대한민국 싱글 일하는 여자의 30. 고민은 사랑도 킵되나요? 우리 저기 뭐 아직 어려서 비싼 양주 먹을 일은 잘 없겠지만, 양주 먹으러 가면 이거 킵해주세요, 다음에 먹을게요 라고 하잖아요. 한 병 다 못 먹으니까. 저는 이 책에서 보면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아나운서로서, 그러니까 워킹우먼으로서의 30즈음의 제 모습, 그리고 여자로서 30즈음의 제 모습, 그리고 드리머, 계속해서 앞으로도 꿈을 꿀 거고 지금 꿈꾸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30즈음의 제 모습, 세 챕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세 챕터로 나눈 이유는, 아무래도 제 책이 타겟을 하는 목표는 아무래도 30대 즈음의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막 그 터널을 지나온, 아니면 이제 막 들어가는 그런 고민 많은 여자분들인데, 그런 분들 고민하는 게 다 비슷하잖아요. 나 일 계속 해야 되나? 이거 재밌지도 않은 일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되지? 안 하면 내가 뭐 할 건데? 시집이나 가버릴까? 남자가 없어. 어떡하지? 그럼 내 인생은? 아니면은 그렇다고 이것저것 다 잊어버리고 외국이라도 떠나고 싶은데 이거 안 되나? 모르겠네. 유학 준비하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의 니즈에 맞게 약간의 저의 이 챕터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제 나름대로 그때 이제 30즈음에 저 자신에게 물어봤던 질문인 것 같아요. 사랑도 킵되나? 안 되거든요. 그때 아니면 안 되는 건데, 결국에 내 욕심 차리자고 내가 원하는 미래를 찾아서 떠났으면 그만큼의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제 남자친구도 떠나가고 뭐 아무튼 대가를 치러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미국 유학 준비, 유학 생활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결론은 떠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30쯤에 어떡하라고 결론은 없어요. 결론은 우리 쉽게 얘기하는 오픈 엔딩 오픈 엔딩입니다. 뭐 사실 제가 겨우 2년 동안 뭐 외국에 갔다 오고 30쯤에 그렇게 남들 다 하는 고민을 유난히 세게 했다고 해서 뭔가 얼마나 뾰족한 고민이 있겠어요. 그냥 제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이 정도도 괜찮은데 나 왜 이렇게 고민했지? 아니야 지금도 괜찮아. 30이라고 갑자기 세상이 달라진다거나 갑자기 내가 너무 매력이 없는 여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내 인생에 뭐 대단한 커다란 일이 일어날 건 아니야. 30도 하루 지난 새로운 오늘일 뿐 그냥 열심히 살고 지금을 감사히 즐기면서 살자. 그게 나의 40대 50대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일이야. 뭐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나중에 뭐 5권? 아무튼 읽고 싶은 분들은 도서관에서 빌려 읽으시거나 뭐 돌려 읽으세요. 사랑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20에서 30 사이 내가 잘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린 거는 저 자신에 대해서 막 내가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이게 아니고요. 저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이런 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했더라면 생각을 하고 살면서 그런 것들을 좀 나도 이런 부분에 좀 도전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앉아있는 남학생은 졸고 있네요. 저기 초록색 반팔티 옆에 조신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구지?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 괜찮아요. 자도 돼요. 아무튼 근데 아무튼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20에서 30 사이 내가 못한 일 이거 너무너무 제가 이제 30이 되고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땅을 치고 후회할 정도로 아쉽고 안타까워서 아직 20대 초반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은 꼭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우선 여행. 뭐 여행은 사실 여러분들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그 흔한 국내 여행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요. 뭐 해외 여행은 미스코리아가 되고 난 후에 막 뭐 광고 촬영을 한다거나 뭘 하러 간다거나 이런 걸 하러 갔을 때 했지 그건 여행이 아니에요. 일이지. 내가 한번 정말 자발적으로 가고 싶어서 여행 계획을 짜고 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그 여행에서 무언가를 얻어오고 이런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목표 중독처럼 난 이걸 하고 싶어. 이걸 할 거야. 내가 한국에서 이거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노는 건 압구정동 청담동이 짱이야. 뭐 이러면서 외국 다 필요 없어. 이러면서 열심히 놀다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행 가서 그때 정말 수도 없이 재생, 반복했던 노래들, 영화들 그런 것들이 다 여러분의 삶의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추억이 되는 거고.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 그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주 그냥 메마른 영혼이죠.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제가 같이 이제 방송을 하던 라디오 그 작가가 있었는데 팝칼럼니스트 김태훈 씨라고 있어요. 여기저기 되게 많이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랑 이제 처음 방송을 같이 했거든요. 제가 처음 방송 시작할 때 워낙 음악도 많이 아는 분이고 뭐 여러 가지 잡학다식한 분인데 막 무슨 락 음악이 나오고 있었어요. 무슨 음악인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뭐 널바나의 노래였나? 아무튼 막 그런 노래가 나오면서 그전에는 제가 이제 노래를 잘 몰랐으니까 저는 현진 씨 노래 뭐 들을래요? 그러면은 막 저 H.O.T요 뭐 이러고 앉아있고 제가 그게 저의 음악적 수준 한계였습니다. 듀스 뭐 제 듀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락 음악 특히 락 음악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 나이 때 20대나 뭐 10대 딱 그 나이 때 듣지 않으면 절대 그 감성이나 그 한마디로 락 스피릿을 느낄 수 없는 뭐 음악이나 영화나 대중문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최대한 공감하고 최대한 느끼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 현진 씨가 어차피 라디오 DJ를 하는 거면 이라고 저한테 충고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가 되게 귀에 되게 오랫동안 남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진짜 그때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감성들이 있고 그때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 저는 여행인 것 같아요. 뭐 여행을 가서 뭐 친구를 만들고 뭐 넓은 세상을 보고 뭐 견문을 넓히고 이건 뭐 당연한 건데 그게 견문이 왜 넓어지나 생각해봤더니 어릴 때 정말 스폰지처럼 쫙쫙 빨아들일 수 있을 때만이 정말 사심 없이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돈 아끼지 마시고, 아니 뭐 아낄 돈도 없겠지만 요즘에 저게 너무 비싸서 등록금이 돈 벌어서 명품 살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저도 명품 좋아하지만 나이 들면은 그때 하나 둘씩 사면 돼요. 어릴 때는 그냥 아무거나 막 티 입고 막 아무거나 화장 안 하고 그래서 제일 예쁘잖아요. 친구들 특히 여자애들 보면. 아니라고요? 아 진짜 알아요. 솔직히 언니들이 더 예쁠 수는 있어요. 생긴 건 하나하나 보면. 왜냐면 예쁜 옷 입고 뭐 비싼 가방 들고 하면. 근데 어림에서 나오는 그 젊음에서 나오는 그 풋풋함은 아무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저희 늙은 언니들 맨날 홍대 슬렁슬렁 걸어다니면서 얘기해요. 아유 이쁘다 이러면서 어린 게 이쁜 거야 이러면서 우리도 어릴 때 참 예뻤지? 친구들이랑 그러면 아니 우리 그때 안 예뻤어. 지금이 난 거 같아. 뭐 이런 얘기하고 아무튼 그러니까 돈 아끼지 말고 그런 거 아껴서 뭐 딴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여행 많이 하세요. 진짜 저는 옛날에 왜 특강 오셔가지고 선배님들이 아니면 나이 좀 저보다 있는 선배들이 맨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멘토를 찾아라. 촌스럽게 멘토는 무슨 멘토예요. 롤모델 없어요. 나는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나는 새로운 길을 내가 만들어낼 거야. 오케이. 알았으니까 그거 만드시기 전에 만드세요. 각자. 만들 때 미리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해본 선배들이 있잖아요. 아까 최준석 교수님도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라. 언제 너에게 네 인생에 큰 도움이 될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트위터를 통해서 특친을 통해서 이렇게 한양대 강당에 서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진짜 의외로 트위터나 아니면 뭐 그냥 별 기대 없이 보냈던 이메일 하나에 도움을 받고 제 인생이 정말 크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변하는 경험을 저는 종종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뭐 방송종 일을 하고 있어도 어떤 가끔씩 여러분 같은 대학생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제 이메일을 찾아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언니, 저는 뭐 어디에 사는 몇 살 누구입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언니가 절대 읽지 않으실 것 같지만 용기 내서 이메일을 보냅니다. 라거나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서 인연이 돼서 종종 만나서 차 마시고 밥 사주고 그런 동생들 꽤 있어요. 그런 애들이 처음에는 말도 안 돼. 언니 안 바빠요? 뭐 이래요. 저 안 바빠요. 하나도. 뭐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사람들 다 똑같잖아요. 뭐 오늘 뭐 하고 놀지? 거기다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는데 얼마나 더 안 바쁘겠어요. 그러니까 주말에 그냥 그런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 듣습니다. 네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쪽이 좋은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 너가 그렇게 그쪽으로 준비를 하되 뭐 가능하면 뭐 나와 있는 시험을 다 열심히 봐봐. 그리고 시험 볼 때는 너가 지금 말투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옷 발음이나 혀 짧은 발음만 좀만 고쳐봐. 그럼 훨씬 네 말하는 톤이 어른스러워져 보일 거야. 라거나 그런 조언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친구들은 나중에 아나운서 된 친구도 있어요. 심지어 언니가 쌍꺼풀 수술 하라고 했었는데 그 말 듣길 잘했어요. 저 그래서 아나운서 됐잖아요. 고맙습니다.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메일을 통해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랑 친해져가지고 물론 모두가 저처럼 굉장히 오픈마인드라거나 굉장히 쿨한 언니는 아닐지도 몰라요. 막 뭐 문자 보내고 뭐 이메일 보내고 뭐야 얘?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그냥 무시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스토커처럼 보이지만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라이를 한번 해보세요. 노력을 하면 그 노력을
웬만한 어느 정도 그냥 인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알아줄 거예요. 그리고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대를 좀 찾으세요. 친구들이랑 백날 고민하면 뭐예요? 나 어떡하지? 내 미래 어떡하지? 내 앞으로 이제 나 여기 회사에 원서 써 말어? 나 뭐하지? 유학 갈까? 가 말어? 그런 거를 이미 갔다 온 사람, 원서 이미 내고 유학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친구들이랑 자꾸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그거랑 똑같잖아요. 백날 남녀 사이의 문제, 내가 좋아하는 남자애가 이러저러 한데 나를 안 좋아한다는 둥, 딴 여자애한테 관심이 있다는 둥, 그거 여자친구들끼리 백날 얘기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남자한테 물어봐야죠. 안 그래요? 여자들끼리 백날 얘기해가지고 아니야 이 아이의 문자에 여기 이모티콘이 찍혀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지금 굉장히 너에 대해서 차갑게 생각하고 있어. 이러고 앉아있고 말도 안 되는 이모티콘 그런 거 따지고 있을 시간에 나 같으면은 걔한테 전화를 하거나 직접 만날 저거를 계획을 세우겠어요.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멘토나 롤모델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진짜. 아무튼 그리고 3번 여유 부리기. 여유 부리기? 그러니까 조바심을 내는 거, 전투적, 매사에 너무 막 전투적이어가지고 모두가 나의 경쟁자야 이런 거랑 능동적으로 내 꿈을 향해서 추진력 있게 나아가는 사람이랑은 달라요. 이걸 잘 구분을 하시는 굉장히 지혜로운 20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괜히 만나고만 있어도 너무너무 피곤한 스타일. 자기 쟤 열심히 사는 건 알겠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별로 친구 되고 싶지 않아. 이런 애들 많거든요. 아나운서 준비하는 친구들 사이에 득식을 했어요. 뭔가 되게 열심히 살고 첫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2시간 한 다음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운동 2시간 하고 블로그를 하나 올린 다음에 또 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을 즐기지 않는다면 미래에도 절대 행복해질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난 나중에 5년 후에 아나운서가 되고 뭐가 된다며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해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거야. 이런 사람 중에 저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 한 명도 못 봤거든요. 지금 그냥 열심히는 하되 최선을 다하되 여기서 소소한 행복을 찾는 그런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행복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2가지 잘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방송하고 싶은 분들이 혹시나 제가 온다 그러니까 방송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혹시나 오셨을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준비를 했습니다. 짧게 넘어갈게요. 안 그런 분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분들은 나중에 Q&A 시간에 질문을 하세요. 방송을 하고 싶어요, 언니. 누나, 저는 기자가 되고 싶어요. 왜요? 자기 자신한테 왜냐고 물어보세요. 혹여나 그냥 TV에 보이는 아니면 드라마에 나오는 방송기자나 아나운서나 PD나 이런 사람들에게 화려한 겉모습만을 보고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닌가.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 내가 왜 방송을 하고 싶은지, 왜 언론 쪽에 종사를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정말 치열한 고민을 하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그냥 나는 방송이 하고 싶으니까 저는 그렇게 치열한 고민을 했다기보다는 남들한테 주목받는 거 좋아하고 그냥 무대 위에서 서는 거 좋아하고 이런 한마디로 굉장히 좀 겉멋이 들어서 방송을 시작하긴 했는데요. 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렇게 잘 늙어서 지금까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꿈을 향해서 가는데 엄청나게 덜컹거릴 거예요, 앞으로. 왜냐면 끊임없이 이거에 대한 시험을 하거든요. 방송사 면접에서도 그렇고 들어가서도 그렇고요. 이 동기나 나의 목표나 이런 게 확실하지 않으면 절대 버텨내기 힘든 곳이 방송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왜 기자, PD, 아나운서 왜 되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거. 그리고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또 명심해야 될 게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2개가 똑같으면 정말 가장 럭키한 것 같아요. 나는 이걸 너무 잘하는데 이게 재밌기까지 해. 그러니까 나는 재밌는 거 하면서 밥 벌어먹고 살면 최고예요. 근데
내가 잘하는 게 나는 수학 되게 잘하고 엔지니어로서 좀 짱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그래요. 너는 엔지니어가 짱이야. 그냥 연구실에서 열심히 연구를 하는 거야.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너는 그게 네 소명이야. 이러는데 막 속으로 끼가 많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끼가 많아요. 아니야. 나는 아나운서, 나는 뭐 탤런트가 되고 싶어. 나는 뭐가 되고 싶어.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랑 남들이 생각하는 내가 잘하는 거랑. 저희도 심지어 방송국에 들어와서도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들이 들어왔어요. 모두가 뉴스를 하고 모두가 예능 프로그램을 하고 모두가 라디오를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각자의 뭐 취향도 있겠지만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도 이제 캐스팅을 할 때 PD들이 얘는 목소리도 좋고 애드립이 좋으니까 라디오 하면 좋겠다. 얘는 뉴스 쪽이 날 것 같아. 얘는 평소에 임기응변 저것도 좋고 애가 친화력도 좋고 하니까 예능을 하는 게 좋겠어. 근데 나는 정말 백지연 같은 김주아 같은 아나운서 앵커가 되고 싶은데 자꾸 회사에서는 막 밖에 나가서 예능하라 그러고 나가서 사람들한테 웃기라 그러고 뭐 몸으로 망가지는 막 무한도전 막 마봉춘 막 이런 거 하라 그러고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실 제 동료나 후배나 선배 중에 그런 분들을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이쪽인데 자꾸 이쪽으로만 가게 되는 경우. 그럴 때는 생각을 해봐야죠. 정말 이게 내가 왜 가고 싶은지, 내가 평생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좀 괜찮을 것 같으니까 이미지상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건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결국 할 수 없고 내가 잘하는 것들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상황에 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그냥 잘하긴 하지만 그냥 쏘쏘인 그런 나의 직업을 좋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것들을 구분하는 것도 방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취미가 아닌 생업,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세상의 유일한 직업은 아니다. 목매지 말 것. 물론 공중파 아나운서 아니면 어쨌거나 유명한 방송인 진행자 되면 좋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점점 더 방송 그 진행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지원은 많이 하는데요. 되는 사람은 진짜 없어요. 많이 없고 특히나 그 공중파의 문을 뚫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공중파 굳이 안 가도 되잖아요. 그냥 작은 데서 경력 쌓으면서 이제 더 큰 곳으로 더 큰 기회를 얻도록 노력을 하든가 아니면은 방송사 그런 친구들 있어요. 최종까지는 가는데 최종에서 꼭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몇 번 해본 다음에 그 에너지랑 그 재능이랑 열정으로 다른 직장 가면요 못할 게 없어요. 정말 이게 유일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빨리 그러니까 어느 선이 되면은 좀 체념이라기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서 나의 그 진로를 조금은 바꿀 수 있는 융통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송사 지망하시는 분들이 너무 청춘을 거기에만 바치는 게 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 해서 청춘을 바쳐서 들어와 놓고 에이씨, 내가 생각했던 데가 아니야. 이러면서 막 1년, 2년 만에 그만두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뭐 언제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물론 요즘 평생 직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흐려지긴 했지만 어떤 한 일을 할 때 제발 몇 년 하고 그만두지 뭐 시집갈 때까지 좋은 남자 만날 때까지 라고 좀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방송사의 최종 관문을 뚫고 들어올 정도면 정말 재원 중에 재원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속 일을 하셔야 남자도 그렇지만 특히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 우리나라 워킹우먼 여자들의 미래가 밝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쪼그랑 할머니가 될 때까지 물론 그렇게 되면 안 써줄 거예요.
하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될 때까지 내가 열심히 방송을 해야겠다. 난 진짜 웬만해선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근성이 있는 분들만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거의 마치면서 마지막 말로 제가 아직 박수 치지 마시고요. 박수 치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 언니는 저렇게 해가지고 어쨌거나 저 자리까지 저런 커리어를 만들었네?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에요. 정답은 없어요. 저는 그냥 그랬다는 얘기고 제가 살아오면서 좋았던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나빴던 것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아쉬우니까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거지 저처럼 살아야 돼요 라고 얘기한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 제발 내 옆에 있는 같은 고등학교 나온, 같은 대학교 나온 친구들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동네 친구들, 엄마 친구 딸, 아들들이랑 비교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와 인생을 비교하는 순간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의존하지 말 것. 요즘에 저 막 뉴스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대학생들 막 헬리콥터 부모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대학생들인데도 막 엄마가 대신 막 해주고 레포트 대신 써주고 아니면 레포트 써주는 막 회사에 위탁하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돈도 너무 아깝고 그거 뭐예요?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 졸업장 따도 할 수 있는 일 당신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자립을 하지 않으면 정말 앞으로의 미래는 어두울 거예요. 두 번째, 진짜로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이 정도면 한평생 그냥 먹고 살만 하겠어. 이 정도면 내가 요 직장을 가지면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기준으로 살지 마시고 20대부터 벌써 그러시면 어떡할 거예요? 30, 40대 되면 얼마나 또 더 현실적이 되는데 꿈을 꿀 수 있고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슴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기, 가장 적절한 시기가 지금 여러분의 시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힘들어도 내가 가슴 뛰는 일이 뭔지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마음속 멘토를 정해보자. 그리고 네 번째, 원하면 기다리지 말고 먼저 움직일 것. 발로 뛰고 이메일 보내고 말도 안 되는 개나소 취급을 받더라도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가고 이렇게 먼저 움직이시라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미래를 준비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말자. 제가 말씀드린 거죠. 난 나중에 잘 살 거야. 10년 후에 아주 멋진 가족을 이룰 거라고. 지금 내 삶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 나중도 그다지 별로 기대되지 않아요. 지금 충실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책에 추천사를 김주아 아나운서 저희 선배가 써주셨는데요. 선배가 그러시더라고요. 고민 많은 하지만 그리워하지 않을 날들을 보내자. 뒤에 서현진처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거는 그냥 해주신 것 같고요. 고민은 책 추천사니까 고민은 많지만 그리워하지 않을 날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그럼 여러분들이랑 궁금한 것들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냥 아무거나 이상한 질문 한다고 하지 않을 테니까 손 들어주세요. 제 말이 너무 빨랐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너무 시간은 없고. 네, 신소리공학부 4학년 최호선입니다. 저도 서현진 아나운서처럼 그냥 국내 여행을 한번 못 가봤는데 네, 대학교 4학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마지막 방학에 앞뒤 생각 안 하고 여행을 떠날 계획입니다. 네, 서현진 아나운서께서 생각하는 여행을 통해서 20대에 떠나는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20대에 요즘 20대에 생각해보면 여행 안 가는데 여기서 뭐 하겠어요. 스마트폰이나 연락 붙잡고 있겠죠. 그리고 TV 다시 보기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뭔가 느끼고 내 몸으로 체험하고 거기에 맛있다는 집 한번 찾아가 보고 그렇게 가는 길을 통해서 친구랑 같이 가든 혼자 가든 친구랑 같이 가면 같이 가는 대로 누군가랑 같이 여행을 한다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면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런 기회를 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나 혼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다. 근데
나는 혼자는 절대 안 되는 스타일이네.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괴로워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런 거라도 느끼지 않겠어요? 이런 거라도 발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선 집 밖에 나가서 뭔가 목적지를 가지고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그 여행을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 오는 길 정말 느끼는 게 많지 않을까요? 누구랑 같이 가든 거기서 무얼 먹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길을 가든 그런 의미에서 여행에서 뭐 대단한 것들을 대단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것들 일상적인 거 하나하나 느끼면서 나에 대해서 함께 가는 친구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계속 여행을 많이 가시라는 얘기였어요. 가고 싶은데 결정했어요? 어디 갈지? 국내? 그러면 굿모닝 FM을 들으세요. 왜냐면 진짜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금요일마다 테마 여행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8시 30분부터 9시까지. 거기에 국내 뭐 여행지,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막 캠핑장 막 정보 아니면 뭐 전라도면 전라도, 경상도면 경상도 뭐 무슨 테마 여행해서 뭐 시골 장터 열리는 뭐 그런 것들 다 저희가 다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코너 여행작가 노중훈 씨라는 분이랑 하면서 전남 구례가 그렇게 1박 2일로 여행 갔다 오기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행 뭐라 그래야 되죠? 그 계획까지 다 막 짜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또 홈페이지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금요일 코너 들어가시면 지금까지의 정보들이 쫙 나와 있거든요. 국내 막 여행 정보 이런 거. 물론 다른 데서도 요즘 검색 워낙 잘하시니까 다른 데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면은 많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잘 다녀오시고요. 적었어, 심지어. 아니에요? 컴퓨터 전공 김동근입니다. 유학을 가시면서 이제 전공도 다르고 이제 생활하는 무대 나라도 다른 곳을 가셨는데 이제 목표를 세우고 일단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겪은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겨내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뭐 정말 힘들었죠. 근데 그 힘들었던 거를 결국에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간절함이 되게 컸기 때문이었던 것 같고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저는 여러분 토플 시험 보시잖아요. 유학 갈 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영어를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뭐 당연히 대학 가서 영어를 할 일이 없잖아요. 무용과 가서 무슨 영어를 하겠어요. 그리고 MBC 시험 볼 때 토익 시험을 보는데 제가 또 그렇게 막 우선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하는 공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토익이 그때 커트라인이 800점인가 그랬어요. 그 800점을 만들기 위해서 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절대 빠른 게 아니잖아요. 토익 800 여러분들 지금 뭐 눈 감고 봐도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토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토플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뭐 학원도 다니고 뭐 남들 하는 대로는 다 하긴 했는데 시험을 10번을 넘게 봤어요. 토플 시험을. 그 돈 비싼 거예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점수가 안 나오는데 계속 가야지. 그래서 그렇게 10번 보고 제 책에 나와 있어요. 저랑 되게 친한 그 하버드에서 공부하는 미스 코리아 또 금나나 씨라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저의 스파르타 토플 선생님이 되어주어서 진짜 둘이서 같이 그 친구도 그때 하버드 대학원 준비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같이 한 일주일 정도 합숙 훈련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래서 겨우겨우 점수를 받아서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말도 안 되고 나는 뭐 거기서 뭘 배웠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다큐멘터리 만드는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다 배우는 거예요. 누구 주제를 정해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 것인지를 정해서 그런 주인공을 섭외하고 촬영을 하고 파이널 컷 프로로 편집을 하고
거기다가 더빙을 내 목소리를 영어로 스크립트 다 써가지고 하고 그걸 워싱턴 포스트라는 신문이랑 같이 뭔가 하는 그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솔직히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선은 작은 걸 예로 들자면 저는 일생을 다음, 네이버 딱 이거 2개 인터넷 아이디 갖고 있던 사람인데 미국에 누가 다음이랑 네이버를 써요? 안 그래요? 그리고 저널리즘 스쿨에 한국 사람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동양인이 3명인가 있었어요. 아니다 중국에서 온 친구 하나? 저밖에 없었어요. 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는. 아무튼 그래서 구글 계정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구글 다큐멘터리 쓰는 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소소한 일상의 작은 것들부터 너무 힘드니까 머리도 많이 빠지고 저 되게 많이 늙었어요, 솔직히. 2년 전에 되게 예뻤거든요. 미안합니다. 아무튼 근데 정말 2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되게 이렇게 팍팍 사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랬지만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돌아와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 돌아와서 똑같은 일 하잖아. 가기 전에도 굿모닝 FM 했는데 지금도 그런데. 근데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할지라도 듣는 사람들은 너무 다르고요. 그 제작진들, 스태프들, 주변들의 평가가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저 자신의 이야기라 자랑을 많이 하기는 쑥스럽습니다만 정말 많이 성숙했다. 정말 이제는 네가 사실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맨날 뭐 PD 일 내가 뭐 하러 해? 내가 뭐 기자 일 내가 왜 해? 나는 카메라 딱 세팅되면 앞에서 예쁜 일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미국 가가지고 막 삼각대 들고 카메라 그 무거운 거 들고 저기 막 LA 뭐 무슨 저기 근처에 오클랜드에 리치몬드라고 진짜 무서운 도시 있어요. 막 그런데 가가지고 막 진짜 힘들게 하루 종일 촬영하고 밤새 편집하고 다음날 교수님한테 깨지고 뭐 이런 걸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PD의 마인드도 알겠고 기자의 마인드도 알겠고 왜 예를 들어서 PD가 어떤 촬영을 하러 갔을 때 다큐멘터리 같은 거 그 주인공이 촬영할 생각은 안 하고 옛날에는 전 그랬거든요. 나 바빠 죽겠는데 빨리 촬영 끝내고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PD는 왜 맨날 주인공이랑 수다만 떨어?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 일반인 출연자를 배려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한 다큐멘터리니까 그런 것들을 찍으려면 그 사람이랑 마음으로 친해지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장벽 같은 거를 허무는 게 가장 급선무잖아요. 그래야 좋은 다큐멘터리가 나오는 거고 그것들을 배운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넓게 보여요. 방송 일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앞으로 계속 오랫동안 방송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제 인생에 제 방송이 되게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마지막 당부의 말씀에서 가슴 뛰는 일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원하는 일이 뭔지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근데 그게 진짜 자기가 원하는 일인지 어떻게 알고 또 아나운서님께서는 방송이 정말 자신이 원하는 일인지 어떻게 아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제가 오늘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에 대한 고민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막 수십 개의 일을 막 이렇게 놓고 잘 나간다는 막 일을 요즘 우리나라에서 소위 먹어주는 직업이라는 일들을 놓고 자 내가 가슴 뛰는 게 어떤 거지? 이렇게 찾아본다고 해서 그걸 찾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내가 가슴 뛰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내가 무엇 할 때 즐거우며 하다못해 내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뭐 책이나 이런 거의 성향은 어떻게 되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다라는 거를 어떤 걸 할 때 재밌고 좋고 이런 건 싫어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언니 커플 예를 들자면 저희 형부는 주말에 잠시도 가만히 못 있어요. 늘 캠핑을 갑니다. 전국의 캠핑 막 야영지 이런 걸 꿰고 있어요. 저희 언니는 가장 행복할 때가 집에서 가만히 누워서 TV 보면서 막 닭다리 듣고 막 이럴 때가 가장 행복한 여자거든요. 그 둘이 결혼을 한 거예요. 정말 괴로워하면서 애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막
바리바리 짐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전국 유랑을 하더라고요.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난 다시 태어나면 저 인간이랑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면서.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성향이. 그리고 그 사람이 분명히 연애할 때 그런 성향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리고 내가 언제 가장 행복하고 뭘 제일 못 참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진로를 선택하는 것도 그런 거랑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근데 죽어도 못 하겠는 것. 그리고 내가 딴 건 다 포기해도 이거는 진짜 꼭 해야 되는 거, 내 인생에. 그런 것들을 딱 생각하면서 노트에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런 거를 하면서 살 수 있는 직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남들 앞에서 이렇게 나서서 막 이렇게 막 얘기하고 이런 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 걸 별로 그렇게 막 떨거나 이러지도 않고.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야야야, 여자애들은 공무원이 짱이야 이러면서 어디 하루 종일 있어도 사람 하나, 개미 하나 얼씬거리지 않는 그런 사무실에서 맨날 컴퓨터 작업, 도서관 사서 이런 거 하라고 저는 못해요. 죽을 것 같아요. 한 3개월 일하다가 그만뒀겠죠. 그런 겁니다. 나 자신을 알자.